안녕하십니까. 지금요, 이준석을 제명하라는 여론이요, 청원이잖아, 청원. 한마디로 이제 이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눈사람 만들 때 눈덩이 있잖아요. 눈덩이 한 바퀴 굴려버리면 막 엄청나게 눈이 많이 부피가 커지잖아요. 근데 지금 제명하라는 청원이 오늘 일요일날 4시 녹화 기준, 일요일날 4시 기준 37만 명이다. 와, 저렇게 이 정도 청원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별의별 청원 많잖아. 뭐 국민의힘을 해산하라, 어떻게 누구 어떻게 하라. 청원이라는 게 30일 이내에 5만 명만 되면 국회에서 처리하고 그 응답이 돼야 되거든요. 반응이 필요하거든요. 상임위로 해부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준석에게 그 청원이 37만이다. 제가 보기에 역대 신기록입니다. 근데 이걸 어느 상임위로 가느냐, 이것도 아직 모른대. 상임위를 어디로 가느냐, 그래야 어느 상임위에서 청원을 처리하고 뭐 이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준석에 대해서는 여러 압박이 있는데, 보시면 일단 이게 그 청원이 있고, 아까 37만 명 청원,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들이 21명이 그 윤리위에 제소한 게 있습니다. 이게 무섭죠. 그러니까 윤리위에 징계를 제소한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본회의 해부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은 좀 심하다, 이러면 이게 그 본회의 부결 안 할 수도 있는데, 윤리위원회에서도 이게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이게 그 본회의에 한번 표결에 붙여보자, 이렇게 되면 이게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무기명 투표에서 3분의 2가 되면 제명이 되는 겁니다. 200석입니다. 그러니까 청원하고 이게 윤리위 제소는 다른 거예요. 윤리위원회는 이제 야 5당, 지금은 여당이죠, 민주당. 거기에 5당이 윤리위에 제소를 했고, 그거는 이제 윤리위원회가 15명 여야 동수로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떻게 할지, 아마 이게 그 본회의로 붙일지 아니면 이게 징계 기각할지, 그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제 본회의에 표결하는 요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거는 청원입니다. 청원은 이제 이거 37만 명인데, 옛날에 봤잖아. 뭐 정청래가 법사위에 청원 들어오면 거기 뭐 청문회도 하고 막 조사하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어느 상임위로 보내질지도 모르겠어. 이준석을 제명하려고 했는데 이게 상임위가 어딘가, 윤리위는 또 따로 있고, 그러면 이제 뭐 또 어떻게 처리할지 청원은 뭐 이것도 이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고발도 돼 있죠. 이게 또 무서워요. 형사 고발이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현재 이준석이가 상당히 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젊은 정치인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비호감도가 높으면 어떻게 그 한동훈하고 비슷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극소수 있어, 팬덤이. 근데 더 많은 국민들이 너무 혐오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며칠 만에 37만이 뭡니까? 곧 아마 40만이야. 곧 40만. 참 이게 그 부끄럽다. 본인을 이게 겸허하게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제 이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한번 국회의원들 좀 취재를 좀 해봤어요. 제가 아는 이제 그 여야 의원들한테 이준석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한 10여 명 물어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 7, 8명 물어봤고, 그 다음에 그 민주당 의원들도 제가 아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3, 4분 전화해서 이준석이 진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이제 그 압도적으로, 거의 뭐 대부분 압도적으로 그 제명까지는 안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명까지는 현실적으로 그 제명이라는 게 뭐 옛날에 유신 때 YS 김영삼이만 제명됐고요. 부마사 때. 실제는 없었어요. 실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국회의원들도 아무래도 제 식구 감싸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준석이 얄밉긴 하지만, 그러게 나도 언제 이래 당할지 모르는데 제명까지는 좀 과하다, 이런 이제 분위기더라고. 제가 한 10여 명 의원들에게 직접 제가 취재하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게 대부분 의원들이 에이 뭐 제명까지는 좀 과한 거 아니, 제명이야 되겠습니까? 제한데, 이렇게 이야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저도 그 제명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이재명이부터 제명해야 되거든. 제명하려면 이게 이재명이부터 제명해야 된다니까. 이동호 반응이고 그걸 이게 자기도 인정했잖아. 자식 잘못 키운 죄.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이동호하고 이재명의 책임이 더 크거든요. 따라서 이게 제명까지는 저는 안 가더라도 그러나 이게 이번 기회예요. 진짜 이준석이는요.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한번 본인 성찰을 해야 됩니다. 뼈저리게 한 번은 본인이 반성을 해봐야 돼요. 한 번도 이런 진심 어린 자성 반성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그냥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막 기자회견하고 대선까지 갔다가 이제 워낙 청운이 많으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제는 발언이 좀 과했다 약간 사과 약간 하는 듯한 이런 제스처인데 근데요 진심으로 진짜 본인의 정치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국민 밉상이 됐냐 비호감도가. 그러면서 제가 그랬잖아. 이제 분열의 정치, 갈라치기 정치는 그만둬야 되고요. 또 내가 제일 잘났다는 이런 엘리트주의 정치 이것도 그만둬야 된다. 좀 덕을 쌓아야 된다. 덕을.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벼가. 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진짜 이번 동영상에 주장하는 거는요. 이제 이준석과 한동훈의 정치는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나이만 어리다고 세대 교체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완전히 구실의 진짜 구실의 정치인보다 더 문제가 많은. 그러니까 오히려 4, 50년 정치한 분보다 비호감도가 더 높아. 한동훈도 비호감도가 압도적이야. 호감도보다. 이준석이도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압도적이야. 어떻게 청년이 그럴 수가 있냐고. 순수한 청년이 겸손하게 국민 앞에 호소하고 하면요. 국민들이 어떻게 비호감도가 호감도가 더 높을 수가 있냐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한동훈과 이준석의 평가는 저는 끝났다 봅니다. 이번에 끝까지 분열로 완주하면서 저는 끝났다 봅니다. 그전에도 어려웠죠. 한동훈도 그래요. 어떻게 대선 때 젊은이답게 순수하게 제대로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뛰고 이런 식으로 국민 앞에 뭔가 새로운 신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선거운동을 고사하고 오히려 자기 팬 미팅하면서 자기 당권 잡으려고 온갖 쇼하니까 그게 국민들이 그냥 진절머리가 나버립니다. 진절머리가. 결국 한동훈과 이준석의 평가는 끝났다.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이런 정치인은 생물학적 나이를 떠나서 절대 자유우파 보수의 리더가 될 수는 없다. 자유우파 보수의 리더는 누구보다 겸손하면서 실력도 갖추고 그래서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서 야 국민들이 참 저놈 싸가지도 있고 애도 괜찮네. 의리도 있고 좀 덕도 있고 지금 둘 다 의리가 있냐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자들이고 그다음에 교만이 넘쳐가지고 완전히 자기만 최고다. 이런 엘리트주의에 젖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준석이가 현재 40만에 육박하는 거. 그러기에 제가 취재한 바로는 실제 제명이 될 가능성은 없고요. 오히려 제가 느끼면 기소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사법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게 뭐로? 명태균으로. 이게 아니고요. 이걸로는 사법 처리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고소해도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이 좀 힘들 거고 이동호 발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명태균 게이트로 기소가 돼서 홍준표도 지금 정식으로 대구 시경에서 경찰청에서 정식 입건했거든요. 지금 홍준표하고 이준석이가 손잡고 신당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새판 짜자 이거거든요. 근데요, 제가 아무리 법조계 알아봐도 취재해봐도 둘 다 사법 처리될 것 같아요. 저도 명태균 잘 압니다. 저한테도 자료 지금도 보내주도록 카톡으로. 물론 저는 상의는 안 하지만 그런 명태균
게이트를 본 사람들은요, 한동훈이도 날렸기 때문에 명태균이가. 근데 이거 아마 특검 이제 이거 들어가잖아. 김건희에서 특검이 명태균인데요. 이게 그 김건희에서 겨냥한 게 아닙니다. 김건희에서 공천 계획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한동훈까지 이런 데 겨냥한 겁니다. 결국 명태균 게이트로 그 이준석과 홍준표는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야, 결론적으로 우리 이제 이준석이나 한동훈 이런 데 그 인물로는 보수 제거는 불가능하다. 완전히 새로운 새 인물을 찾아내야 된다. 진짜 기존에 우리 보수 정치판을 한번 갈아엎어야 됩니다. 저는 그 동감합니다. 한번 갈아엎어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물을 대거 발굴해서 우리가 차세대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보수가 희망이 있다. 현재 인물로, 특히 젊은 층의 현재 인물 이준석, 한동훈으로는 도저히 보수 재건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보기 때문에 일단 이게 그 판을 갈아엎으면요, 그러면 새로운 인물은 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키워야 돼요. 유심히 보고 새로운 인물이 좋은 인물 많아요. 저 구체적으로 그런 안 하더라도 새 인물을 키워야 된다. 결국 이준석은 제명은 이게 피할지 몰라도 명태균 게이트로 사법 처리로 끝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정치적으로도 이미 이번에 대분열 행동, 이재명한테 어부지리 갖다 준 이걸로 아마 정치 생명도 끝나지 않을까. 뭐 자기는 이게 뭐 지방선거요. 본인 이게 뭐 아무도 없는데 천하람이하고 둘이 가지고 무슨 지방선거 합니까? 그게 누가 어느 지역마다 5%나 따겠습니까? 결국 2, 3%대로 다시 떨어집니다. 지방선거는 이게 뭐 꿈도 못 꿀 겁니다. 결국은요, 정치판에 쓸쓸히 그 미아로 퇴장하지 않을까. 정치판에 미아로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요. 하여튼 이런 우리 배신의 정치, 이런 이제 그 분열의 정치는 끝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게 이준석과 한동훈을 동시에 정리해야 된다.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